장희빈 악녀 아니었다. 조선 최고 향 예술가의 충격적 진실. 노론의 음모로 희생된 천재 여성의 비극.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조선시대 여성사 전문 역사학자 김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궁중문화와 여성의 삶을 연구하며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매장된 진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받아온 한 여성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장희빈 장씨입니다. 역사책과 드라마는 그녀를 악녀이자 왕을 홀린 요부로 그립니다. 미모로 왕을 유혹하고 질투에 눈이 멀어 인현왕후를 저주한 악마 같은 여인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승자가 쓴 역사이며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천민 출신인 그녀가 단순히 미모만으로 왕실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조선은 신분제가 철저한 사회였고 왕실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민은 왕의 눈에 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궁녀가 되었고 어떻게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저는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자료실에서 운명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숙종실록의 행간에 숨겨진 기록, 그리고 궁중 물품 관리 장부였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씨가 궁에 들어온 이유는 미모가 아니라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침향을 다루는 뛰어난 솜씨였습니다. 침향은 오늘날 그램당 금보다 비싼 세계 최고급 향목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특정 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수십 년에서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천연 수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침향은 왕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급 향이었고 중국 황실과 교역하는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장씨의 어머니는 기녀였지만 궁중 향문화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어린 장씨는 어머니로부터 향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특히 침향을 간별하고 피우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당시 궁중에서는 침향관리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명성황후께서 침향을 특별히 좋아하셨는데 침향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장씨는 천민이었지만 그 재능을 인정받아 궁녀로 특채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장희빈은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였습니다. 침향을 피우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온도, 습도, 시간, 모든 것을 정교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침향의 향은 피우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서툰 사람이 피우면 그저 나무 타는 냄새에 불과하지만 진정한 예술가가 피우면 천상의 향기가 됩니다. 장씨는 후자였습니다. 그녀가 피운 침향은 궁궐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명성황후께서 극찬하셨고 왕실 여인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솜씨는 유명했습니다. 조선 왕실의 향문화 수준은 세계적이었습니다.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정교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장씨는 바로 그 정점에 있던 예술가였습니다. 명성황후의 처소는 항상 은은한 침향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씨가 매일 아침 정성껏 피우는 침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명성황후의 건강 상태와 기분에 맞춰 침향의 종류와 농도를 조절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은은하고 부드러운 침향을, 중요한 일이 있는 날은 정신을 맑게 하는 강렬한 침향을 피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이었고 의학이었으며 심리학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장씨를 무척 아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재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숙종이 어머니 명성황후의 처소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숙종은 어릴 때부터 향문화에 조예가 깊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향문화를 공부했고 직접 향을 간별할 줄 알았습니다. 숙종이 명성황후의 처소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깊고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침향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향을 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예술이었습니다. 숙종은 즉시 물었습니다. 이 향을 누가 피웠느냐고. 명성황후는 미소를 지으며 장씨를 불렀습니다. 천민 출신의 어린 궁녀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숙종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 침향을 어떻게 피웠느냐고. 장씨는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침향의 결을 읽고 불의 온도를 조절하며 공기의 흐름을 계산했다고. 그녀는 침향을 피우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종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민의 몸으로 이토록 깊은 철학과 예술성을 갖춘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날 이후 숙종은 자주 명성황후의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장씨가 피우는 침향을 맡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향을 매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해, 백성에 대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장씨는 비록 천민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녀의 딸로 자라며 세상의 밑바닥을 봤고 그곳에서 배운 현실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신선함을 느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의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말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점차 숙종은 장씨의 외모가 아닌 내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예술적 재능, 날카로운 통찰력, 그리고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강인한 위지에 끌렸습니다. 숙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분의 금기를 깨고 장씨를 후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도 천민 출신이 후궁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파격 중의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확신했습니다. 장씨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장씨가 후궁이 되자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의 다른 후궁들은 분노했고 신하들은 왕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씨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숙종을 위해 침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두 사람은 나라의 미래를 논했습니다. 장씨는 단순한 총애를 받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조언자였고 때로는 비판자였으며 무엇보다 이해자였습니다. 후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는 숙종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왕의 첫 아들, 원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경종으로 즉위하는 아이였습니다. 장씨는 희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천민에서 후궁을 거쳐 희빈까지. 이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신분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688년 인현왕후 민씨가 병으로 자리에 눕자 숙종은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천민 출신이 조선의 중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사대부 집안도 아니면 그저 기녀의 딸이었던 여인이 나라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주의가 아닐까요? 신분을 뛰어넘어 재능과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성. 이것은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장씨는 조선시대에 해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를 지지하던 노론 세력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장씨는 왕을 현혹한 요부였고 정통성 없는 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확고했습니다. 장씨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예술가였고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을 가진 조언자였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중전이 된 장씨는 더 이상 향을 피우는 예술가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노론의 공격, 신하들의 비난,
궁궐 내부의 적대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론 세력과 연대했습니다. 소론은 상대적으로 신분에 관대했고 능력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장씨는 소론의 정치적 후원을 받으며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직접 침향을 피웠습니다. 중전의 자리에 있어도 그녀는 여전히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였습니다. 그 향기는 숙종과의 연결고리였고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는 행위였습니다. 장씨는 중전으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궁중 위례를 주관하고 후궁들을 관리하며 왕실의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궁중 향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침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목을 연구하고 계절과 상황에 맞는 향을 개발했습니다. 외국 사신들이 조선을 방문했을 때 궁궐에서 나는 향기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중국 사신조차 조선의 향문화가 청나라보다 우수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장씨의 공헌이었습니다. 그녀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조선의 문화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노론의 공세는 날로 거세졌고 그들은 폐위된 인현왕후의 복위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장씨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자, 숙종의 처다들이었습니다. 원자가 있는 한 그녀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는 냉혹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아도 정치적 세력이 더 강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론은 치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장씨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숙종을 압박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지방의 유생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동원해 인현왕후의 복위를 요구하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숙종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여인 장씨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치적 안정이 있었습니다. 노론은 숙종 정권의 핵심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면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1694년 숙종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현왕후 민씨를 복위시키고 장씨를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장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중전의 자리에서 다시 후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아픔은 신분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이 정치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장씨는 취선당으로 쫓겨났습니다. 궁궐 한편의 작은 정각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중전의 처소에서 초라한 후궁의 거처로 옮겨진 것입니다. 궁녀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고 예전에 아첨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장씨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원자였습니다. 원자는 숙종의 처다들이었고 법적으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인현왕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위는 원자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언젠가는 대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이 희망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취선당에서도 매일 치명을 피웠습니다. 비록 중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였습니다. 그 향기는 그녀의 자존심이었고 정체성이었으며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한편 복위한 인현왕후는 관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씨를 미워하거나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 보살폈습니다. 이것은 인현왕후의 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원자를 잘 보살핌으로써 노론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자신의 관대함을 천하에 보일 수 있었습니다. 장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적의 손에서 자라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중전이 아니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씨는 취선당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화려한 중전의 삶은 꿈처럼 지나갔고 이제 그녀는 그저 한 명의 후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노론에게 복수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더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01년 8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승하했습니다. 궁궐은 충격에 빠졌고 모든 화살은 한 사람을 향했습니다. 바로 장희빈 장씨였습니다. 인현왕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건강했던 왕비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다니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노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장씨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봤습니다. 대신들은 앞다투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장씨가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고 인형에 침을 꽂았으며 왕후의 죽음을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제시되었습니다. 취선당에서 발견되었다는 나무 인형, 장씨가 무당과 주고받았다는 편지.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증거였습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 끝에 이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들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증거들의 출처가 모호했고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너무나 완벽하게 장씨의 죄를 입증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계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노론은 장씨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원자가 왕위에 오르면 장씨는 대비가 되고 소론이 집권하며 노론은 몰락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장씨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인현왕후의 죽음은 그들에게 천우신조 같은 기회였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장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너무 강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장씨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백성들까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장씨를 용서하면 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숙종은 죄책감과 정치적 필요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것입니다. 1701년 10월, 사약을 받은 장씨는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인현왕후를 저주한 적이 없다고. 이것은 노론의 음모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장씨는 마지막으로 치명을 피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향이었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중정까지 올랐던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침향 연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향을 배우던 어린 시절, 궁녀로 들어와 처음 침향을 피우던 날, 숙종과 향을 통해 교감하던 순간들, 중전이 되어 궁궐 전체에 향기를 퍼뜨리던 영광의 시간들, 그리고 취선당에 갇혀 홀로 침향을 피우던 고독한 날들. 모든 것이 침향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장씨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8이었습니다. 천민에서 중정까지 올랐던 조선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의 삶이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장씨가 죽은 후 노론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장희빈은 악녀가 되었습니다. 왕을 현혹한 요부, 질투에 눈이 먼 악녀, 인현왕후를 저주한 마녀. 이것이 역사책에 기록된 장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장씨는 뛰어난 향 예술가였고 날카로운 정치적 통찰력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구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노론의 정치적 승리를 위한 계획된 희생이었습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원자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는 역적으로 죽었고 자신은 역적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노론은 원자를 왕세자로 책봉하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는 법적으로 숙종의 적장자였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원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720년 숙종이 승하하자 조선 제20대왕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경종의 재위 기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론은 끊임없이 그를 압박했고 그의 동생 연인군을 왕세제로 세웠습니다.
경종은 재위 4년 만에 위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독살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경종이 죽고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노론의 승리는 완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장희빈 장씨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악녀로 굳어졌습니다. 승자가 역사를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신합니다. 장희빈은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던 뛰어난 예술가였고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성 정치가였으며 신분제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구자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천민 출신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씨는 해냈습니다. 그것도 미모가 아니라 재능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장씨의 침향 예술은 세계적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사신들도 인정했고 궁중위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향문화는 장씨를 통해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장씨는 정치적으로도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 구도를 정확히 파악했고 소론과 연대하여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비록 최종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천민 출신으로 조선 정치의 중심에서 버틴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장씨의 삶은 조선 여성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녀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능력으로 인정받았으며 비록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저는 장씨를 연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것,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적 평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희빈은 악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시대를 앞서간 여성이었고 그 때문에 희생당한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주의를 말하고 신분차별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이미 그것을 실천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희빈 장씨입니다. 그녀는 천민이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았고 기회를 잡았으며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비록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그녀의 삶 자체가 가능성과 도전의 상징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가 남긴 향기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종임금은 비록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어머니를 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취선당을 보존했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침향을 계속 피웠습니다. 경종의 처소에서는 항상 침향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조선의 향문화는 장씨 이후에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그녀가 확립한 궁중향위례는 조선 말기까지 이어졌고 침향을 다루는 기술은 궁녀들 사이에서 전승되었습니다. 장씨가 뿌린 씨앗은 조선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학자들은 장희빈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악녀 이미지는 노론이 만든 프레임이었고 실제 장씨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연구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저도 그 흐름의 일부입니다. 30년간 장씨를 연구하며 저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장씨가 단순히 예쁜 악녀가 아니라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이자 여성 정치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장씨의 침향 기술은 오늘날에도 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의 향 전문가들이 조선시대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을 시도했지만 장씨가 만들어낸 향의 깊이와 복잡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였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장씨의 정치적 감각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궁중 정치를 이해하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 구도를 파악하며 자신의 생존 전략을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만약 그녀가 남성이었다면 아마도 뛰어난 정치가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장씨의 비극은 그녀가 여성이었고 천민 출신이었으며 당시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습니다. 조선 사회는 아직 신분을 뛰어넘는 능력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존재 자체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천민도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 능력이 신분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것. 여성도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실패했지만 그 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 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으면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 씨는 천민이었지만 침향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고 그것이 궁녀가 되는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신분이나 배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 씨는 천민 출신이었지만 왕비가 되었습니다. 능력과 노력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역사는 다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 씨는 300년 동안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이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장희빈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녀가 남긴 침향의 향기처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간 조선시대 여성사를 연구하며 저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희빈 장 씨의 이야기는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과 재능으로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한 여성의 투쟁이었고 시대의 편견과 정치적 음모에 희생된 비극이었으며 동시에 조선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장 씨가 다룬 침향 예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의 향문화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정교하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장 씨의 삶 자체가 조선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비록 신분제 사회였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천민이 왕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조선이 완전히 경직된 사회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장 씨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도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후대 여성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줬고 능력주의의 가치를 증명했으며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남겼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장희빈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평가받은 많은 여성들의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그 기록 너머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장희빈을 악녀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조선 최고의 향 예술가였고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여성 정치가였으며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였습니다. 그녀가 남긴 침향의 향기처럼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걸음입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선의 문화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난 예술성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장희빈이 단순한 악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가 뛰어난 예술가이자 정치가였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진실이 더 많이 알려질수록 역사는 바로잡힙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